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축구장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16강에서 일본이랑 붙을 확률이 있고 또 사우디랑 붙을 확률이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제일 유력하죠. 네.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조별리그 3차전 네.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체력적으로도 16강을 준비를 주축 선수들 특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경고가 우리가 지금 7명이 있죠. 네. 손흥민, 너무 많아요. 김민재, 조규성, 박용우, 이기재, 황인범, 오현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만약에 조별리그 3차전 때 경고를 받으면 16강에 못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16강인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또는 뭐 출전을 하더라도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16강을 준비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경고받은 선수 중에 이기재 선수는 지금 햄스트링 쪽? 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말레이시아전은 어차피 못 나올 것 같고 네. 김진수 선수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선수는 일단은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녹화 기준으로 이기재, 김진수 선수는 일단 3차전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일단은 빠질 것 같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무리는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진수 선수보다는 황희찬 선수는 지금 분명히 빨리 회복이 돼서 지금 복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를 3차전 때 괜히 무리시켰다가 약간의 또 근육 쪽이나 근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황희찬 선수는 조금 아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중요한 16강을 준비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스코어를 좀 벌려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네. 실전 감각 정도 해주는 정도로 교체로 짧은 그렇죠. 시간 정도 아마 몸을 푸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김태환 선수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뭐 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는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전에 지금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카드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 센터백 또 허리에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특히 박용우 선수나 이런 위치 거기는 본인이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그래도 절제가 안 될 때가 뭐 역습 있죠. 상황에서 완전히 공간을 내준 상황이나 이럴 때 경고를 받는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들은 조금 이번 말레이시아전은 로테이션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같은 홀딩 미드필더 이 위치는 센터백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수비로 전환될 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역습 위주의 운영을 하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할 때는 박진섭 선수가 이번 경기는 대신 나오면서 박용우 선수에 대한 어떤 또 보호를 또 해줄 부담감을. 가능성이 있고 센터백 같은 경우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없으면 네.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확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이겨야 돼. 그래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할지. 근데 저라면 아낄 것 같아요. 그냥 김영권 그리고 정승현 선수로 그냥 저는 가고 싶은데 네.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를 그대로 쓸지 황인범 선수도 공격 가담도 많이 하지만 수비에서 커버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또 거기서는 중원 싸움, 세컨볼 싸움, 또 수비 커버에서 카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가능성이 많은 저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도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임을 고려하면 뭐 홍현석 굉장히 선수나 중요하죠. 네, 다른 선수로 바꿔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역시 클린스만 감독은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할지 모르겠다. 네, 그냥 뭐 베스트로 또 해, 또 이겨, 뭐 이렇게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격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드가 한 장이 있어도 공격수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플레이하면은 카드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최전방에 뭐 조규성이나 이런 유형, 그 최전방 원톱이나 이런 선수들은 네. 수비나 중앙 미드필더에 비해선. 그래서 공격진은 조규성 선수가 경고가 있지만 오연규나 다른 카드를 넣지 않고 조규성 선수를 그대로 쓸 가능성도 있어요. 차라리 그대로 써서 조효 선수 만약에 골 맞을 점 한번 보면은 그렇죠.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자신감 있으니까. 회복 차원에서도 조규성 선수 같은 공격수들은 골을 좀 넣으면서 16강 때 탄력을 받게끔 그렇죠.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물론 오용규 같은 카드를 다시 써도 되는데 오용규도 경고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3백을 쓰는데 이 3백 3명이 키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80대 초반 네. 정도라서 크로스 상황에서 조규성 같은 유형에게 약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코칭 스태프들이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경고가 있는 손흥민 선수. 그쵸. 손흥민 선수를 과연 쓸 것인가? 경고를 만약에 받으면은 16강 때 정말 그러니까요. 큰 타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번 경기는 조금 로테이션 차원에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정우영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몸 상태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의욕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정우영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약간의 카드 리스크에 대한 방지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잘 풀려서 우리가 아마 2골 정도 뭐 이렇게 좀 앞서 있거나 뭐 하는 경우가 되면 후반에는 또 황희찬 선수에게 시간을 조금 주면서 경기 감각을 좀 익히게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순민 또 문선민, 양현준 김주성, 김지수. 그다음에 수비수인 김주성, 김지수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순민 선수를 풀백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순민 선수가 물론 이제 프로 때 초기에 커리어 초기에는 풀백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올라와서 중앙 미드필더를 또 보고 하지만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코칭 스텝이 이순민 선수를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종 결정자인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태환 선수가 괜찮다면 그 김태환 선수에게 시간을 그대로 주면서 서령우와 아마 플레이를 하게 할 것 같고 아니면 김영권 선수가 뭐 왼쪽 수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영권 선수, 왼발잡이 김영권 선수로 하여금 뭐 그런 역할을 맡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감독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번 말레이시아전의 컨셉은 선수들 일단 체력적으로 조금 주축 선수들은 로테이션도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준비를 좀 시켜줘야 되고 16강을 대비해서 그리고 역시 다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경고 받은 선수들. 컨셉은 그냥 그거죠. 카드 조심, 부상 조심. 목표는 16강 어쨌든 준비. 그러면서 선수들 반 분위기, 네, 이런 분위기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현재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근데 멤버들이 예전보다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도 역시 바레인전이죠. 바레인 같은 과의 경기도 전반전에는 뭐 거의 대등한 경기, 팽팽한 대등한 경기를 했고 후반 가서 근데 요르단전도 그랬지만 후반 가서 이 팀이 좀 에너지들이 떨어지면서 밀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연속 2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전반전에는 지금 제가 이 기본적인 포메이션인데 보통은 이제 3백을 씁니다. 3-4-3. 뭐 수비할 때는 5-4-1이 되겠죠? 네. 5-4-1 같은 전형의 김판공 감독인데 일단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도
똑같이 번호도 여기다 8번으로 해놨어요. 88. 스튜어트 윌킨. 네. 말레이시아의 이 선수는 잉글랜드 태생이고요. 사우스햄튼 유스 출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축구 배운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근데 말레이시아의 귀한 선수거나 또는 조상 중에 뭐 할머니가 말레이시아계라든가 네. 뭐 이런 섞인 선수들이 대표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선수들이 있어요. 스튜어트 윌킨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아주 잘합니다. 네. 패싱 능력 좋고 오른발 킥 좋고 게임 풀어나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 풀백 매트 데이비스. 네, 이 선수는 이제 호주 태생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퍼스 글로리라는 팀 있죠. 네, 퍼스 글로리 유스 출신이고 호주의 청소년 대표를 하다가 대표팀은 이제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했고요. 이 선수는 조호르란 팀 소속입니다. 조호르는 아마 K리그 팬들이 많이 들어봤을 알죠. 거예요. 전북하고도 뭐 했고 수원 삼성하고도 했었나 예전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조호르라는 클럽 팀 소속들도 여기 꽤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팀이 그런 조직력도 좀 갖춰주고 있는 팀이고 이 선수도 수비 시에는 윙백으로서 사이드 수비 담당하지만 공격 시에 오버랩해서 공격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이 다 괜찮은 선수들인데요. 왼쪽 윙백의 코빈 옹 선수. 이 선수도 역시 잉글랜드 태생. 이 선수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유스 출신이고 캐나다 성인 대표팀 출신입니다. 네. 캐나다 성인 대표로 한 경기를 뛰었다가 한 경기까지는 괜찮아요. 한 경기 정도는.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대표를 선택을 해서 왼쪽에서 역동적으로 공격에도 가담하고 수비도 하는 선수인데 공격력이 이 선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롱스로잉이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코빈 옹 선수의 롱스로잉이 마치 로리 델랍처럼 낮은 궤적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셋피스를 우리가 내주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기서 롱스로잉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명의 이 3백들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고 발밑이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파울로 조수에 선수는 브라질 선수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원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많이 맞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는 이 조수에 선수가 브라질 출신이고 체격 조건도 좋아요. 수비할 때는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박용우 선수, 이번에는 이제 박진섭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박진섭 선수 쪽으로 볼이 뭐 들어가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수비를 1차 압박을 하게 되면 윙어들 2명이 여기 있으면 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처진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수비를 해요. 이 투톱을 2명의 센터백을 이렇게 막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이 같이 압박을 또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빌드업을 할 때도 중앙으로 이게 들어오는 볼, 그러한 빌드업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이 됐던 뭐 홍현석이 됐던 누가 이제 같은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금 도와주면서 플레이가 되는 그런 운영이 우리에게 유연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파울로 조수에 선수도 공격적으로 상당히 포스트 플레이 또 잘하고요. 그리고 전환을 시켜주고 한 방인 분명히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로멜 모랄레스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멜 모랄레스 선수는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콜롬비아 선수. 그리고 이 팀은 좌우 윙어 체격은 작지만 상당히 빠르고 일단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선수들을 제낄 수 있는 잠재력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특히 수비로 전환될 때 센터백이 끌려가든 아니면은 풀백이 그대로 마크를 하든 허리라인에서 커버를 들어가든 이러한 빠른 전환에서 이 윙 포워드들을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김판공 감독의 축구는 1차 압박을 할 때는 여기서 강건하게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요. 김판공 감독의 축구는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유형의 이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역시 기본을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기본을 잘 지킵니다. 프레싱, 그다음에 압박이죠. 그리고 트랜지션, 전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조금 더 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선수들의 피지컬도 체력적으로 조금 강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전방 압박할 때는 원톱이 약간 뒤로 쳐져서 미드필더의 볼 주기를 같이 마크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존 프레싱을 병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5-4-1로 지역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역 방어를 하면서 볼이 이제 투입되면 그때 부분적으로 달라붙는 완전한 존 디펜싱이 아니고 존 프레싱을 프레싱. 합니다. 네, 공이 붙으면 달라붙는 이렇게 선수가 따라가면 또 따라가고 존 프레싱을 하면서 선수가 커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소유권을 얻으면 일단은 롱킥이 많아요. 빠르게 이 선수들에게 다다다 달려갈 때 전환을 해서 역습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볼 소유권을 뺏었을 때 우리가 압박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뭐 전환을 해서 또는 키퍼에게 줘서 롱킥 해서 전방에는 체격 조건이 좋은 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한 명 누가 나올지 모르는 두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출신 선수가 있고 콜롬비아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넘겨서 세컨볼을 보고 또 다다다다 전체가 압박을 해서 세컨볼 싸움을 강하게 해서 끊어서 빠르게 발 빠르고 기술 있는 윙포드들에게 전달을 해서 빠른 전환을 하는 그런 역습 위주의 운영을 또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이 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지금 조에서 2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김판공 감독. 그 D조인데요. 월드컵 2차 예선 D조가 오만이 있고 또 키르기스탄이 있고 대만이 있는데 오만, 키르기스탄을 다 제치고 지금 2승으로 말레이시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물론 이번에 2패를 하면서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판공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에게 지금 또 월드컵 2차 예선이 또 좀 있으면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게 대한민국과 같은 강팀과의 일전을 굉장히 좋은 연습 상대죠. 좋은 또 연습과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또 여러 가지 자신감 회복에서 좋은 또 하나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경기를 월드컵 2차 예선의 경기력 상승까지도 이어지게끔 동기부여를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탈락 확정됐다고 이제 뭐 대충 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 코칭 스태프이 또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들에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래서 뭐 어떤 감독도 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특히 더 동기부여를 더 강조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기면 너희들은 다가오는 또 월드컵 2차 예선 말레이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월드컵 본선 티켓 수가 늘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극적으로 한번 따내는 게 또 목표고 2차 예선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아마 그러한 멘트들을 좀 해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베스트 멤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허리라인에 아까 얘기했던 스튜어트 사우스햄튼 유스 선수도 있지만 또 노장이지만 37살의 나초 인사 선수. 네. 이 선수는 또 인싸야? 스페인 선수 태생입니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고 셀타비고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현재 역시 조르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노련한 선수가 또 조커로 허리라인에 대기를 하고 있고 박스 투 박스로 역할을 하는 샤메르 쿠티 같이 역동적인 신체 조건이 좋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역시 조르 소속인데요. 네,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는 뭐 당연히 우리보다는 완전히 한 수 아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 물론 한 수 아래는 맞아요. 근데 과거의 말레이시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바레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우리보다 한 수 밑이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16강엔 가겠지만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다 어렵습니다. 네, 사우디가 됐던 사우디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축구나 이런 부분에 향후에 사우디의 제가 2030년 플랜에 대해서도 이 원투펀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월드컵 유치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도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특히 장소가 지금 중동이잖아요. 네, 중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대고요. 네, 일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있든 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플랜, 네. 네,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준비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관리, 또 무리시키지 않는 거, 부상 선수들 다시 무리시키지 않고 잘 관리해서 로테이션을 또 살짝 돌리면서 경기 감각도 심어주고 또 카드 리스크, 요거는 또 정말 잘 관리해서 지금 카드를 이렇게 딱 지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16강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걸 넘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카드 리스크. 그러니까 카드를 받지 않게끔 네, 지금 카드 한 장 있는 선수들 그것을 이제 선수 구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뭐 우리 순주 이모님께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선수들이요? 좀 마음가짐을 좀 하나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좀 제일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들더라고요. 네, 보면서 뭔가 뭐 해저 축구다 뭐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고 하지만 개인 기량에 맡긴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개인 기량도 결국엔 선수들이 팀이 하나가 돼야지만 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조금 뭔가 딱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선수들이 좀 마음을 모으고 그래도 아시안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수들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만큼 좀 그런 그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선수들의 어떤 축구 선수로서의 또 직업 윤리기도 하죠. 네. 물론 프로 선수로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면 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인이자 또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상 대표 선수가 됐을 때는 정말 자기보다도 더 팀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주마님이 얘기한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팀이 되는 거. 원팀이 이런 대회에서 아무리 강한 팀도요. 원팀이 안 되면 그러면 중간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과거에 뭐 96년에 보면은 뭐 박종환 감독 때인데 이란에게 2대0으로 대패를 당하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요.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 박정환 감독이 너무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태업을. 이게 대회마다 원팀이 안 되면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거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가 또 여러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젊은 또 그 밑에 연령대 선수들이 물론 세대들이 짧은 나이 차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선수들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또 지금 세대가 좀 다른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도 지금 뭐 약간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뭐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야 돼요. 맞아요. 원팀이 안 되면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가 감독보다도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잘하기를 그렇지. 선수들이 바라는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시안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그렇죠. 때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전력이 역대 최강 스쿼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좀 염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선이 지금 모아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팀. 고양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국제대회에서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또 이번에 새로 기회를 받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번에 또 동기부여를 갖고 팀으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좋은 걸 만들면 보통 우승하는 팀들 보면 베스트 11만 쫙 잘해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약간 로테이션이 되는데 거기서 경쟁 구도가 대회 안에서 생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처음에는 선발이 아니었던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중간에 들어가서 갑자기 잘하고 주전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팀이 하나가 되고 막 이럴 때 맞아. 메시가 있었지만 물론 이런 팀들이 보통 우승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베스트가 정해졌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박진섭이 들어갔는데 야 갑자기 이제 베스트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가 들어갔는데 우와 갑자기 베스트가 바뀌고 황희찬이 또 이제 가세하게 되면 황희찬 선수도 역시 있지만 또는 오용규가 들어갔는데 와 갑자기 터지고 뭐 이렇게 대회 중에도 무언가 포지션별로 경쟁 구도들이 조금씩 생겨야 또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말레이시아전에서 잘 이루어지는 뭐 그런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조별리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한테 좀 따뜻한 응원의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어차피 국민들도 못하게 보이는 건 못하게 보이는 거고 본인은 얼마나 그게 안 들어가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게 마음가짐이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이후에 다 이제 짐을 싸고 들어와서 우승을 하든 뭘 하든 싸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할 이야기고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선수들한테는 응원의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 월드컵이든 뭐 이런 큰 대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네. 근데 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안 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나 안 돼요. 웃겨. 관심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네. 그게 플레이가 안 될 때는 그 여기 막 가슴을 짚는다? 그게 맞아요. 너무 그게 상처가 되니까. 데이브리님이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비판과 비난은 근데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판은 괜찮아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난은 웬만하면 좀 맞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비판은 물론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마인드는 제가 보면 가까이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 마인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네. 그 마인드 배우세요, 여러분. 저분은 다 이 좋은 성과를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다 하는 얘기들이니까 또 손흥민 선수 주장으로서 이런 거 우리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화이팅! 보자! 원팀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말레이시아전을 많이 막 분석할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선수들 카드 관리 잘하고 맞아요. 몸 관리 잘하고 어쨌든 16강에 좀 집중을 하고 변수 많이 발생되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16강 준비 잘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나던 간에 어차피 우리 우승 목표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강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 잘 넘길 수 있게 준비 잘하는 3차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